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행복한 아침 모닝쇼 이윤지입니다. 벌써 6월의 한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한번 재점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시장의 타격은 상당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다시 한번 통화를 통해서 이를 완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종가상 기준으로는 다소 밋밋한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5월 한 달을 복기를 해봤을 때는 35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은 또 어떤 시장이 이루어지게 될지,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 한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헤드라인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가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히토류와 관련된 수출 이야기가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이어서 이제는 알루미늄까지 SNS에 보도를 했는데요. 25%에서 50%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먼의 중동 AI 대규모 거래 차단 시도가 있었다라는 세 번째 기사까지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는 잠시 뒤에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특징주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팔란티어와 올타 뷰티, 그리고 인페이즈 에너지,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까지 잠시 뒤에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뉴스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수출이 1.3% 감소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미국과 중국 향의 수출이 8% 이상 줄었다라는 관세 충격이 좀 있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무더위 예고에 판매량이 쑥 증가하고 있는 가전제품과 관련해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가 픽한 이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회담에 대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SK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삼성전자, US 미국 부채에 대한 한도 이야기까지 투데이 뉴스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의 레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레포트로는 휴메딕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필러 수출과 관련해서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새 패션 의류 업계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예사롭지가 않죠. 한섬에 대해서 목표가는 유지되어 있지만 바이라는 레포트가 한 가지 나와 있고요. 한화 레포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상향 레포트 나와 있으니까 지주사 중에서도 방산과 조선에 대한 입김이 강한 한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헤드라인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가 되면서 금요일장 시장에도 충격이 상당했었고 유럽 증시에도 미치는 그 충격파가 상당했습니다. 특히나 히토류 수출 문제로 불신이 확산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125%에서 145%까지 향했던 고율 관세 싸움이 합의로 들어서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가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금요일 오전 8시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 제네바에서 맺었던 협정을 완전히 위반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역대표부 대표부가 나와서 이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중국의 행동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중국의 필수 광물 공급이 지금 미국은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제네바 합의 위반 내용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에 대한 대미 수출 제한을 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은 해당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나 중국의 유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던가 무역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시 주석은 이렇게 좀 나쁘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시장의 충격은 상당했지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안정이 되는 분위기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이런 통화에 대해서 좀 반응이 나올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내용은 언급은 나오고 있지 않는 만큼 그에 대한 내용까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 US 스틸 공장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더 탄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25% 관세는 허점이 있었는데 이 조치, 즉 50% 조치는 피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도 이 미국의 철강 산업을 훔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는 철강 산업만 강조를 했지만 SNS에서 알루미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수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로는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2.1% 상승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전망치를 0.1% 하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에도 부합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고요. 또한 이날은 미시간대에서 집계한 미국의 5월 소비자 심리지수 또한 52.2로 공개가 되게 되면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그래도 일단 급락세는 줄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글로벌과 ISM에서 집계한 미국의 5월 제조업 PMI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오늘 지표까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팔란티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7%대 급등세를 나타나게 됐는데요. 팔란티어가 워싱턴에서 입지를 더욱더 넓혀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팔란티어는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의 신규 계약을 논의 중이고요. 공공 조달 기록을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연방정부로부터 총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수주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확장의 중심에는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파운드리가 있는데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정부기관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세금 신고서부터 이민 기록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팔란티어는 7.73% 상승하면서 131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소비주들의 반격이 상당했습니다. 특히나 올타뷰티 같은 경우에는 K뷰티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뷰티 업계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1분기의 실적도 잘 나왔고 연간 가이던스가 올라가게 되면서 11% 넘는 급등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이유에는 K뷰티 스킨케어와 같은 브랜드를 올타뷰티에서 또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스킨케어 부분에서 신제품을 좀 출시를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연간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에 힘입어서 올타뷰티 보시는 것처럼 11% 넘는 급등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윗꼬리는 상당히 달리게 됐는데 올타뷰티뿐만이 아니라 코스트코도 3%대 반등을 보여준 만큼 소비재 종목들 요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죠. 올 들어서 40% 넘게 급락을 한 인페이즈 에너지, 그리고 이 인페이즈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태양광 종목들 반등세를 나타냈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퍼리즈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이 태양광 업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 때문에 지금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40%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인페이즈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선런과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에는 하원 표결 이후에 각각 다음 날에 20% 그리고 30%, 4%대까지 급락세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승 기세를 펼쳐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인페이즈 에너지 5% 넘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가까이 끌어올리게 되면서 7달러 수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철강 보호무역 정책에 좀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25% 관세가 아니라 이제는 50% 관세를 불가할 것이다 라는 소식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간밤 금요일장에서 강하게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보호무역주의가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된다면 수혜주로 당연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본장에서는 1.19%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펼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